다음 날 아침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고마코는 벌써 화로의 한쪽 팔꿈치를 괴고 낡은 잡지의 뒷면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어요. 한효가 불을 넣으러 오길래 창피해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벌써 장지문에 해가 비추겠죠. 간밤에 취해서 그만 골아 떨어졌나 봐요. 몇 시? 벌써 8시에. 탕에 갈까? 하고 시마무라는 일어났다. 안 돼요. 복도에서 사람을 만날 테니까. 라며 완전히 얌전한 여자가 되고 말더니 시마무라가 욕탕에서 돌아왔을 때는 수건을 단정히 쓰고 바지런하게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책상 다리며 화로 가장자리까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공들여 닦고 재를 휘젓는 품이 익숙한 솜씨였다. 시마무라가 고다스에 발을 넣은 채 멋대로 누워 담뱃재를 떨어뜨리자 고마코는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내고는 재떨이를 가져왔다. 시마무라는 아침처럼 유쾌하게 웃어댔다. 고마코도 웃었다. 당신이 가정을 꾸리면 남편은 된통 꾸중만 듣겠는걸?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잖아요. 빨랫감마저 가지런히 개어둔다고 늘 놀려들대는데 천성이겠죠. 옷장 속을 보면 여자의 성격을 알 수 있다지. 방 안 가득한 아침 햇살에 따뜻해져 밥을 먹다가 너무 좋은 날씨예요. 빨리 돌아가서 연습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날은 소리가 달라요. 고마코는 깊은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산들은 눈이 자욱할 때와 같은 부드러운 우윳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시마무라는 안마사의 말을 들은 바 있어 여기서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하자 고마코는 곧바로 일어나더니 갈아입을 옷과 나가우타 책을 가져오라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낮에 본 그 집에 전화가 있나 싶었는데 다시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요코의 눈이 떠올라 그 처녀가 가져오나?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 집 아드님의 약혼녀라던데. 어머,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이상한 사람, 들었으면 들었다고 어젯밤 왜 말하지 않았어요? 했으나 어제 낮과 달리 고마코는 이번엔 깨끗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을 경멸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들어. 마음에도 없는 말씀.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그것 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돌려버린다니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믿었나요? 믿었어. 또 거짓말이군요. 믿지 않고선. 그야 납득이 가지 않기는 했었지. 하지만 당신이 약혼자를 위해 게이샤가 되어 요양비를 벌고 있다고 하니까. 지겨워요. 그런 심파극 같은 얘긴. 약혼녀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굳이 누굴 위해 게이샤가 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죠.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있군. 분명히 말하겠어요. 선생님은 아드님과 제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입 밖에 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선생님의 심중을 아드님도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뿐이에요. 소꿉친구로군. 그래요. 하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왔어요. 도쿄로 빨려갈 때 오직 그 사람만이 배웅해줬죠. 가장 오래된 일기 첫머리에 그때 일이 적혀 있어요. 두 사람이 그 항구 도시에 남았더라면 지금쯤 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가? 남의 일엔 걱정 않으셔도 돼요. 얼마 안 있어 죽을 테니. 더구나 외박 같은 건 좋지 않겠지.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 있다는 거죠? 시마무라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고마코가 역시 요코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또 요코만 하더라도 기차 안에서까지 마치 어린 어머니처럼 그토록 정성껏 돌보면서 데려온 남자와 관계가 있는 고마코한테 아침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사일까? 시마무라가 그다운 공상에 아득히 빠져 있는데 고맛짱, 고맛짱 하고 나지막하면서도 청명한 바로 요코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수고했어요. 고마코는 옆의 작은 방으로 가서 요코가 와주었어? 어머나, 이렇게 모두 무거웠을 텐데. 요코는 말없이 돌아간 것 같았다. 고마코는 샤미센 줄을 손가락으로 끊어 새로 갈아 끼운 뒤 조율을 했다. 그러는 사이 이미 그녀의 소리가 맑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고다스 위에 놓인 두툼한 보자기를 끌러보니 일반 연습용 책 외에 기네야 야시치의 문화 샤미세는보가 20권 정도 들어있어 시마무라가 의외라는 듯 손에 들고 이런 걸로 연습했나? 뭐 여긴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할 수 없죠. 집에 있잖아. 중풍이에요. 중풍이라도 입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춤은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손으로 봐줄 수 있지만 샤미세는 귀가 아플 뿐이에요. 이걸로 알 수 있나? 그럼요. 초보자라면 몰라도 게이샤가 먼 산골에서 기특하게도 연습을 하는 것이니 악보상도 기뻐하겠군. 접대는 춤 위주인데다 도쿄에서 배운 것도 춤이었어요. 샤미세는 거의 겉핥기에 불과해요. 잊어버리면 가르쳐줄 사람도 없으니 악보만 믿는 거죠. 노래는? 싫어요, 노래는. 춤 연습 때 귀에 익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새 노래는 라디오나 어디선가 들어 알고는 있어도 어쩐지 낯설어요. 자기식으로 불러대니 우스울 밖에요. 게다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지만 하고 약간 수줍어하며 노래를 기다리는 듯 몸을 반드시 가누고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응시했다. 시마무라는 움찔 기세에 눌리고 말았다. 그는 도쿄의 서민가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카부키나 일본 춤에 친숙하고 나가우타의 구절 정도는 외워 저절로 귀에 익기는 했으나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 나가우타라고 하면 금방 춤 무대가 연상되지만 게이샤의 연회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정말이지 가장 부담스러운 손님이군요. 하고 고마코는 살짝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샤미센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것만으로 벌써 딴 사람이 된 양 가만히 연습용 책을 펼치고 올가을 악보로 연습한 거예요. 간진초였다. 순간 시마무라는 뺨에 소름이 돋을 듯 서늘해져서 뱃속까지 맑게 되는 느낌이었다. 단숨에 텅 빈 머리 가득 샤미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제로 그는 그저 놀랐다기보다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혔고 회한의 상념에 완전히 젖어들었다. 자신은 이제 무력할 뿐 고마코의 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기꺼워하며 몸을 던져 떠있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19이나 20살 먹은 시골 게이샤의 샤미센쯤이야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 객실인데도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켜고 있질 않나. 나 자신이 산에서 느끼는 감상에 불과하다 라고 시마무라는 생각하려 애썼다. 고마코는 일부러 구절을 단조롭게 읽어내리기도 하고 여기는 천천히 성가시다며 건너뛰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신들린 듯 소리가 높아지자
발목 소리가 얼마만큼 강하고 맑게 울리나 싶어 시마무라는 무서워져서 허세를 부리듯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고 말았다. 간진초가 끝나자 시마무라는 겨우 숨을 돌리고 이 여자는 내게 반했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또한 왠지 처량했다. 이런 날은 소리가 달라요 하고 눈 온 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본 고마코가 말한 적이 있었다. 공기가 다른 것이다. 극장 벽도 없고 청중도 없고 도시에 먼지도 없어 소리는 다만 깨끗한 겨울 아침을 맑게 지나며 멀리 눈 쌓인 산들까지 곧바로 울려 퍼졌다. 자신도 모르게 늘 산골짜기에 드넓은 자연을 상대로 고독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던 탓에 발목 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고독은 애수를 짓밟고 야성의 의지력을 품고 있었다. 다소 소질은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곡을 악보로 독학해서 악보를 보지 않고서도 자유자재로 켤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강한 의지로 노력을 거듭했음에 틀림없다. 시마무라에겐 덧없는 헛수고로 여겨지고 먼 동경이라고 애처로워도 지는 고마코의 삶의 자세가 그녀 자신에게는 가치로서 꿋꿋하게 발목 소리에 넘쳐나는 것이리라. 섬세한 손놀림까지는 귀에 익지 못한 채 그저 소리의 감정을 알 수 있을 정도인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는 마침 적합한 청중이었다. 세 번째 곡으로 미야코도리를 켜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 곡이 지닌 농염한 부드러움 탓일까 시마무라는 더 이상 몸이 오싹해지는 느낌도 없이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마코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자 육체의 친근감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가늘고 높은 코는 다소 쓸쓸하게 마련인데 뺨이 활기있게 발그레한 덕분에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속삭임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윤기 도는 입술은 작게 오므렸을 때조차 거기에 비치는 햇살을 매끄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더욱이 노래를 따라 크게 열렸다가도 다시 안타깝게 바로 맞물리는 모양은 그녀의 몸이 지닌 매력 그대로였다. 약간 처진 눈썹 밑의 눈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부러 곧게 그린 듯한 눈이 지금은 촉촉히 빛나 앳돼 보였다. 화장기도 없고 도시에서의 물장사로 말쑥해진 얼굴에 산빛깔이 물들었다고나 할 만치 백합이나 양파 구근을 벗겨낸 듯한 새하얀 피부는 목덜미까지 은근히 홍조를 띠고 있어 무엇보다 청결했다. 반드시 몸을 가누고 앉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처녀다워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습 중인 걸로 하겠다고 악보를 봐가며 신곡 우라시마를 켜고 나서 고마코는 말없이 발목을 셔미센 줄 밑에 끼우더니 자세를 흐트렸다. 갑자기 요염함이 흘러넘쳤다. 시마무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마코도 시마무라의 비평에 신경 쓰는 기색은 전혀 없이 마냥 즐거워 보였다. 당신은 이곳 게이샤의 샤미센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모두 알 수 있나? 그야 알 수 있죠. 20명 안팎인걸요. 도도이스가 제일 알기 쉬워요. 켜는 이의 버릇이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샤미센을 집어들더니 오른발을 접어 뒤로 밀어낸 다음 장단지 위에 샤미센 몸통을 올려놓았다. 허리는 왼쪽으로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여 어릴 땐 이렇게 배웠어요 하고 샤미센의 길쭉한 머리 부분을 들여다보고는 쿠로 카미노 앳되게 부르며 띄엄띄엄 음을 울렸다. 구로카미를 맨 먼저 배웠나? 아니요 하고 고마코는 바로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내저었다. 그런 뒤부터는 밤을 보내고서도 고마코는 더 이상 억지로 새벽녘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고마코짱! 하고 복도 저 멀리서 이름 끝을 올려 부르는 여관집 여자아이를 안고 고다스 앞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정오쯤이면 그 3살짜리와 목욕탕에 가거나 했다. 젖은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엔 게이샤만 보면 고마코짱 하고 끝을 올려 불러요. 사진이건 그림이건 일본식 머리를 하고 있으면 모두 고마코짱이래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금방 알죠. 김이짱, 고마코짱 집에 놀러 갈래? 하고 일어섰다가 다시 복도의 등나무 의자에 한가롭게 앉아. 도쿄에서 온 성미 급한 녀석들이죠. 벌써 스키를 타고 있네요. 산기슭의 스키장을 바로 옆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이 방이 있었다. 시마무라도 고다스에서 뒤돌아보니 스키 슬로프는 눈이 듬성듬성해서 검정 스키복을 입은 대여섯 명이 훨씬 가장자리 쪽의 밭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계단식 밭두렁은 아직 눈에 파묻히지 않았고 별로 경사도 지지 않아 전혀 신통할 것이 없었다. 학생들인 모양이군. 일요일인가? 저렇게 해서 재미있을까? 저래봬도 좋은 자세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고마코는 혼잣말처럼 스키장에서 게이샤가 인사를 하면 아이쿠 자넨가? 하고 손님들이 놀란대요. 새까맣게 눈에 탔으니 못 알아보는 거죠. 밤엔 화장을 하니까. 역시 스키복을 입고 눈바지. 지겨워. 객실에서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스키장에서 하는 인사가 이제 곧 닥치는 거죠. 올해는 스키를 관둬버릴까? 안녕히 계세요. 김이짱 가자. 오늘 밤엔 눈이 올 거야. 눈이 오기 전엔 추워진단다. 시마무라는 방금 고마코가 앉아있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스키장 밖 비탈길로 기미코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고마코의 모습을 보았다. 구름이 끼어 응달진 산과 아직 햇살을 받고 있는 산이 서로 중첩되어 음지와 양지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모습은 왠지 싸늘해지는 풍경이었다. 이윽고 스키장도 한꺼번에 어두워졌다. 창 밑으로 시선을 던지자 시든 국화 울타리에 우무처럼 서릿발이 서 있었다. 그러나 지붕 위에 눈이 녹아 떨어지는 홈통의 물소리는 쉴 새 없이 들렸다. 그날 밤은 눈이 아니라 쌀락눈이 내린 뒤 비로 바뀌었다. 돌아가기 전 달 밝은 밤, 시마무라는 한 번 더 고마코를 불렀다. 공기가 매섭도록 차가워졌다. 11시가 다 되었는데 그녀는 산책을 하자고 억지를 부렸다. 거칠게 그를 고다스에서 안아 일으키고는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갔다. 길은 얼어 있었다. 마을은 추위의 밑바닥으로 고요히 가라앉았다. 고마코는 옷자락을 걷어올려 오비에 찔러 넣었다. 달은 마치 푸른 얼음 속 칼날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역까지 가요. 돌았군. 왕복 10리길이야. 당신은 곧 도쿄로 돌아가잖아요. 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마무라는 어깨에서 허벅지까지 추위로 얼얼해졌다. 방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고마코는 풀이 죽어 고다스 깊숙이 두 팔을 집어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다스 덮개는 그대로 두어 덮는 이불과 겹치게 하고 요의 끝자락이 마루 고다스의 가장자리에 닿도록 잠자리가 하나 펴져 있었는데 고마코는 옆에서 고다스를 쬐며 가만히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왜 그래? 갈래요. 바보 같은 소리. 상관 말고 당신은 쉬세요. 전 이렇게 있고 싶어요. 왜 가려는 거야? 가지 않아요.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공연히 심술 부리지 마라.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심술 같은 거 안 부려요. 그럼 그냥 몸이 좀 괜찮아. 그런 것쯤 전혀 상관없어. 하고 시마무라는 웃으며 얌전히 있을게. 싫어요. 그러게 바보같이 왜 그리 성나서 걷느냐고. 갈래요. 갈 필요 없어. 힘들어요. 당신은 이제 도쿄로 돌아가세요. 힘들어요.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위에 얼굴을 묻었다. 힘들다는 건 여행자에게 깊이 빠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럴 때 꾹 참고 견뎌야 하는 안타까움 때문일까? 여자의 마음이 여기까지 깊어졌나 보다 하고 시마무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